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지 5개월 만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관찰 대상국 지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찰 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 10개국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 등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0.29%, S&P 500 지수는 0.7%, 나스닥 지수는 1.04% 급등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태국에서도 중국 폐렴의 원인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됐다는 소식에 긴급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현지 시간 13일 성명을 내고 지난 8일 중국 우한에서 태국 방콕으로 입국한 한 관광객이 중국 폐렴 증상을 보여 당일 입원했으며 현재 호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제거하고 오후에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인준표결을 통과한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제통합총리가 되겠다고 밝힌 만큼 취임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각 운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다시 한번 빨간불 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2229선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도 1% 가깝게 오르면서 679선에서 어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680선 눈앞에 두고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일단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인 두 가지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가로 6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상장 이래 가장 높은 가격까지 올랐는데요. 액면 분할 전으로 환산을 해보자면 300만 원 선을 상회한 셈입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2002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또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한 가지는 바로 외국인들의 매수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여러 업종들을 담아주면서 어제 우리 시장 다양한 업종들이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또 증시가 마감된 이후에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한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사상 처음으로 $500 선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진출과 강한 연말 판매 수출 등의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는데 관련한 주가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프랑스가 미국의 세금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타임에서는요. 지난해 라임 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악재를 맞았지만 수탁권은 4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한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전 시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높은 밸류에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서명식을 앞두고 기대감이 유입이 좀 되면서 상승세가 나왔는데 특히 일부 언론에서 서명에 앞서서 미국 재무부가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장이 마감된 이후에 진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관련한 시장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지수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주요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29% 상승한 28,907.05에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는 이 전장보다 0.7% 상승한 3,288.13에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4% 급등한 9,273.93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이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금일 아침에 전해진 소식이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을 해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관찰 대상국으로 계속 남아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환율 조작국 지정 해제가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에 있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했었는데요.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 8월 5일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단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을 해제한 건데요. 중국은 환율 조작국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한국과 마찬가지인 이 관찰 대상국으로 낮춰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등 10개 나라가 관찰 대상국으로 실리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 발표는 새벽에 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거의 확실시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전일 미국 증시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에서도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 류오 부총리가 이끄는 협상단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위해서 이날 워싱턴 DC로 출발했다고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이 서명식 이후에 1단계 합의문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국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당국자들의 발언도 나왔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주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번역기간의 합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는 루머를 부인하면서 이번 합의는 매우 광범위한 합의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매년 2차례 포괄적 경제 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포괄적 경제 대화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무역 현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였지만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서 2년 넘게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시 재개를 하자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앞서 2단계 무역 합의에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는 대선 이후까지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등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한 양국의 신경전은 신경전은 아직까지 남아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테슬라도 주가가 9.8% 급등하면서 주당 $500 선을 넘어섰고요. 그러면서 기술주들 상당히 좀 많이 오르는 좋은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시장 조사업체죠. 팩트셋에 따르면 4분기 S&P 500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 정도 둔화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4개분기 연속 전년 대비 부진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가 가장 크게 한 36.8% YOY 기준으로 좀 감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기 소비재, 소재, 그리고 산업재 등과 같은 섹터들도 약 한 10% 내외 정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면서 부진을 주도했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이런 가운데서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S&P 500 기준 12개월 예상 PER이 5년 평균인 16.7배를 넘어선 것은 물론이고 이 10년 평균을 크게 상회한 18.4배입니다. 10년 평균이 14.9배임을 감안한다라면은 굉장히 밸류에이션상으로는 고밸류에이션인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IT 같은 경우는 20배를 넘어서면서 5년 평균이 약 한 17배 정도 되는데요. 굉장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이 부진한 모습보다도 사실 이 고용지표 같은 고용지표 그리고 ISM 제조업지표도 그렇게 좋은 모습들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주식시장은 긍정적인 부분들, 미국과 중국의 이런 호재성 재료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도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애플 같은 경우는 2.14% 상승을 했는데 이 아이폰 판매 그리고 자사주 매입 등을 기반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스카이웍, 쿼보, 브로드컴 같은 이 관련 부품주들도 스카이웍 같은 경우는 3.65% 꽤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 애플의 관련 부품주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칩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 리디엠에서 투자 의견을 사실은 매도 의견에서 홀드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3.14% 강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은 홀드로 이 매도 의견에서 홀드로 올라갔다는 점이 적극 매수를 추천한 부분들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지금 미국 시장은 투심 자체가 그리고 특히 이 IT 섹터들, 반도체 섹터들로는 굉장히 좀 투심이 좋다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홀드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3%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업체죠. 이 테라다임도 2%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에버코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나오면서 투자 의견 상향이 나오면 무조건 2% 이상은 대부분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1%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액면 분할 전후로 따진다면 300만 원, 하이닉스는 지금 한 10만 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판매량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 긍정적인 판매량에 기반해서 오펜하이머가 목표 주가를 385달러에서 612달러로 굉장히 좀 크게 올렸습니다. 50% 이상 올리면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9.77% 상승하면서 굉장한 좀 강세를 보여줬고요. 하지만 이 좀 하락한 섹터들도 있습니다. 이 크록스 같은 경우는 4분기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고 신발과 의류 포함 제품 라인을 다양화한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지만 지금 시장이 좋아하는 섹터는 사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54% 상승을 했고요.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유나이티드 헬스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헬스케어 업종은 이 매물 부담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원유 관련한 이 섹터 그리고 에너지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등이 좀 하락을 했고요. 소비 섹터도 사실 그렇게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특정하게 좀 많이 쏠려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그래도 상승한 섹터들이 많지만 가장 크게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IT 부품 그리고 반도체 관련한 섹터들로 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요. 금융 관련한 섹터라든지 에너지, 바이오 관련한 섹터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약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P 500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쪽에 있어서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바이오 섹터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약한 모습 나타내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지표 같은 경우들 최근에는 그렇게 나쁜 지표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좀 전에 미국 지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사실은 작년 여름 이후부터는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12.32를 기록을 하면서 뭐 전거래일보다도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긍정적인 투심이 훨씬 우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테슬라 주가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주당 $500 선을 상회했습니다. 약 3달간 주가가 2배 이상 올랐는데요. 관련한 산업 전망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테슬라 주가 $500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가 상승폭 상당히 가파르고요. 사실 작년에 많이 떨어졌다가 떨어진 이후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2배 이상으로 올랐는데요. 최근에 상승한 테슬라의 시가총액 $900억 달러에 이르고 있고요. GM과 포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습니다. $50억 가까이 많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 상승 상당히 좀 가파랐고 꽤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슬라 주가 상승은 가장 큰 이유 중국 영향입니다. 지난해 말 중국에서 모델 3 세단이 출시를 시작을 했고요. 신규 공장에서 매주 1,000대 이상의 생산을 늘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2018년도보다 50% 정도 증가한 이 연간 인도 실적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는 부분들이 이 테슬라 주가의 상승의 가장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가 얼마나 사실 좀 많이 오른 부분이냐면요. 사실은 $900억 넘었다라면 100조 원도 넘은 부분들인데요. 이 종전의 미국 자동차 업체, 사실 테슬라가 자동차를 만들지만 일반적으로 이 내연기관을 쓰는 이런 자동차들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자동차와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이 미국 자동차 업체 중에 가장 주가가 시총이 많이 올랐던 게 1999년 포드가 $761억. 여유롭게 좀 따돌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 테슬라가 $900억 넘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올랐었고요. 포드의 시총 같은 경우는 이 2017년 10월 $677억 상승했었던 이 GM에 상승을 했었고요. GM 같은 경우는 현재 $507억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빅3 같은 경우도 피아트 크라이슬러 199억 유로입니다. 달러로 따진다면 $220억 정도 되는데 테슬라랑 사실 비교도 안 되죠. 거의 4분의 1보다도 더 작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세계 자동차 업체를 전부 다 합친다라면 이 사실은 도요타의 시총은 테슬라보다는 그래도 큽니다. $2,280억. 독일 폭스바겐이 $1,004억 테슬라보다는 한 10% 정도 높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도요타가 1위, 폭스바겐이 2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테슬라의 시총은 혼다나 닛산 그리고 현대차, BMW, 다이밀러 같은 주요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좀 앞서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1년 중 최저치까지 떨어진 이후에 160% 반등하는 급등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3개월 동안은 거의 2배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M을 사실은 일반적인 이 자동차들 를 본다라면은 미국과 중국에서 이 GM 같은 경우는 290만 대 그리고 중국에서는 300만 대를 판매한 반면에 테슬라는 이 기간 36만 7,500대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50% 이상 판매 증가율을 보이면서 이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물론 일반적인 자동차들이 중국에 더 많이 팔고는 있지만 중국 판매량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국 판매량이 26%나 감소를 하면서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에 있어서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중국 판매가 주춤해졌습니다. 2017년은 6%, 2018년은 37% 그리고 지난해는 26%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 GM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판매량이 15% 감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판매량 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르노와 닛산의 동맹도 사실은 좀 삐그덕거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연기관의 자동차들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조금씩 판매량도 줄어들고 좋지 않은 뉴스들도 나오면서 이 주가 자체는 그렇게 좋은 모습들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판매량을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들 나오고 있다. 투심에 있어서도 미래를 보는 이 주가
이 주가가 미래를 반영을 하면서 뭐 투심이 긍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강하게 주식에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테슬라는 산업 전망도 좀 괜찮게 나오는 편이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된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측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을 겨냥한 디지털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시장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사실은 이 프랑스와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무역 전쟁에 대한 이 가능성이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이 거대 IT 기업에 대해서 디지털세 부과하려는 의지 상당히 좀 굳건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드릭 오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지 시각으로 12일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아마존, 애플페이 같은 기업에 정당한 세금을 책정하겠다는 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강경 움직임은 계속된다라고 이 말을 했는데요. 이 프랑스 정부는 올해부터 연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9,600억 정도가 되는데요. 프랑스 내 매출이 2,500만 유로 이상인 이 IT 기업을 대상으로 프랑스 매출의 3%에 해당하는 디지털세를 물린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는 24억 달러에 이르는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서도 이 최대 100%까지 이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위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프랑스에서의 움직임은 상당히 좀 강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디지털세뿐만이 아니라 사실 디지털세는 뭐 사실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요. 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다른 세금들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도입해야 될 이 프랑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드리크 오 프랑스 디지털 경제부 장관은 이 디지털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도입돼야 할 새로운 규제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추가적인 다른 세금들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아마존 같은 IT 기업들은 이 유럽 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는 이 추가적인 세금에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의 어떤 세금으로 어떤 관세 장벽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 투자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쇼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소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이 라임 자산 운용 대규모 환매 연기 사태로 사모펀드 시장이 악재를 맞았지만 이 스탁고는 4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흔들림 없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선 작년에 혼합 주식, 혼합 채권형 제외한 모든 유형의 스타코가 증가하면서 전체 펀드의 순자산과 또 설정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좀 나타났는데요. 우선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펀드 순자산이 658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해서 21% 증가했고 설정액은 649조 6천억으로 17.9% 늘어났다는 부분을 통계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부동산과 특별자산 등 실물펀드 및 혼합 자산 투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25.9% 증가한 416조 400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펀드 유형별로 봤을 때는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자금이 소폭 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평가의 증가로 전년말 대비해서 11.2% 8조 9천억 정도가 늘은 88조 8천억을 지금 기록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채권형 펀드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증가로 전년말 대비 15.4% 증가한 119조 원을 지금 기록을 했고요. MLF 같은 경우에는 전년말 대비해서도 봤을 때도 17% 늘어난 105조 6천억 원을 기록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우선 실물 펀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투자 선호가 지속되는 상황이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증시 불안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펀드액이 감소했을 거라는 좀 평가가 있긴 하지만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늘어났던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이 펀드 쪽에서의 그 시장에서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안정적인 부동산 특별자산, 그러니까 SOC 같은 이 대체 투자 수요가 많이 그 증가하면서 이런 그 펀드에 대한 금액이 좀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도 뭐 펀드가 좀 다양화되면서 뭐 이 펀드 종류가 좀 해외 부동산이나 해외 쪽으로의 이런 설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국내 부동산 펀드 비중을 해외 부동산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설정액이 늘어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트렌드가 많이 좀 바뀌는 현재 상황으로 가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봤을 때도 이 펀드에 대한 수요는 올해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지배적인 의견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강세 보였던 종목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어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종가도 6만 원 선 위에서 이 마감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보겠습니까? 네, 우선 삼성전자 기세가 많이 무섭습니다. 우선 50대 1 액면 분할 이전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300만 원 선을 지금 넘어선 모습 보여주었고요. 우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해서 0.84% 오른 6만 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이 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 선을 터치한 것은 지난 2018년 5월 50대 1 액면 분할 이후에 처음이고요. 이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9일에 58,600원, 그리고 10일에 59,700원에 이어서 6만 원까지 지금 3거래 연속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했습니다. 우선 액면분할 전 주가로 환산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종가는 어제 기준으로 3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는 2011년 1월에 100만 원 선을 돌파했고 6년 만에 2017년 3월에 200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어 불과 3년 만에 300만 원 고지 좀 올라섰는데요. 앞서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이었죠. 4분기 때 영업이 7조 100억 원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6조 5천억 선의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올 1분기에 저점을 찍고 반등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의 회복으로 작년에 27조 원 선이었던 영업이익이 40조 원대로 증가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디램 가격이 시작 때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좀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반도체 턴어라운드로 2020년 분기 실적은 1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까지 좀 증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선 최근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가파르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스럽다는 어떤 의견도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하지만 이제 메모리 업황에 대한 반등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세가 기존 대비해서 빠르게 발생하면서 현재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도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020년에 메모리 업황의 완연한 상장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5G와 또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개화를 삼성전자가 선도하면서 어떤 초기 기술 선점에 따른 시장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이시티가 신작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 쏠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최근에 조이시티가 소프트 런칭한 신작 크로스파이어 워존이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기존의 1인칭 수직 게임인 크로스파이어가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을 재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은 어떤 크로스파이어 지상권을 활용한 모바일 전략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신의 전투 유닛과 또 기지를 발전시키고 다른 이용자의 기지를 약탈하거나 아니면 함께 협동해 보스 몬스터에 맞서는 재미를 좀 담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원작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수집하고 이용자가 실시간 전투를 직접 지휘하는 등 각종 장르의 재미 요소를 담아낸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이 지금 눈길을 끄는 게 바로 크로스파이어 역시 원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원작 크로스파이어는 많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 회원 6억 6천만 명의 동시 접속자 8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바 있고요.
매주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 중인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최고 인기 지역인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북남미, 베트남 같은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인기가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크로스파이어 워즈는 이런 크로스파이어를 IP를 활용한 최초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는 것이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고품질 그래픽과 연출을 통해서 몰입감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게임 내용을 본다고 한다면 테러리스트의 빼앗긴 도시를 되찾기 위해 전투를 담고 있는데 이용자는 전투 유닛을 동원하고 또 병사들을 실시간으로 지휘하면서 이 테러리스트 세력을 제압하는 내용입니다. 이 원작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수집할 수 있고 또 보병, 기갑, 헬기 같은 세 개의 병과로 구분되면서 이 부대를 편성하고 또 사냥을 통해서 이 경험치를 획득하면서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또 다른 이용자를 공격하면서 자원을 약탈하거나 또 연맹 단위의 직결 공격 컨텐츠와 또 거대 생체 병기를 처치하는 이 보스 몬스터 공략 등도 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이시티는 이번엔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같은 4개국의 우선 소프트 론칭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서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할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크로스파이어 IP 기반의 최초 전쟁 게임이란 점에서 시장 내 선점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작의 유명세를 통해서 최적화된 마케팅도 가능할 전망인데요. 이 조이시티가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 또 건십 배틀 토탈 워페어 같은 이 다수의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인 것도 시너지를 기대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캐리비안의 해적 전쟁의 물결의 경우에는 22개국의 엠마크에서 전략 게임 인기 순위 5위 내에서 진입한 바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외국인 카지노주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완화와 중국의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외국인 카지노주들이 연초 기세가 좀 무섭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와 또 중국의 한한령, 이 한류 금지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 중국인 VIP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난주 봤을 때도 파라다이스와 GK 같은 경우에는 50일 신고가를, 특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50일 신고가를 지금 기록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파라다이스는 올 들어서 지금 7% 넘게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 8월 초에 연 저점이죠. 13,800원 이후에 무려 54%까지 오르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선 GK 역시 올해 9.3% 수익률 기록하면서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 상태고요. 이 중국인 VIP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고요. 이 수도권 4개 카지노 점포죠. 그러니까 파라다이스와 GK를 각각 이제 2개 점을 갖고 있는데, 이 중국의 VIP 입장객 수는 2018년에 6만 8천 명에서 작년에 8만 2천 명으로 20% 늘어났고요. 또 수도권 카지노 시장의 월 평균 중국인 VIP 방문객 수는 작년 상반기만 해도 6천 명대 수준이었는데 4분기에는 7천 명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우선 아시아 카지노 산업 및 주가의 핵심은 역시 중국인 VIP의 게임 수요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완화와 또 여기에 따른 이 중국의 VIP 수요 회복, 그리고 사드 해빙 모드에 따른 인바운드, 그러니까 외국인의 국내 여행이죠. 인바운드 회복이 교차하는 국내 카지노의 실적이 우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우선 지금 통계치에 본다고 한다면 파라다이스의 작년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3% 증가한 2,682억.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면서 202억 원으로 기록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같은 기간 GK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1,326억 원과 영업이익 286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18.6%, 253.1%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세는 올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가 현실화되고 또 모객, 또 드라백, 홀드 같은 카지노 관련 지표가 모두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GK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중국 관광객의 영향으로 최대 성수기였던 2013년부터 2016년 실적 수준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기대감과 함께 어제 외환 시장은 1,15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으로 최근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인데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온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1단계 무역 합의 기대감에 어제 원달 1,150원대까지 좀 갔었는데, 우선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 어떤 신흥국 통화와 주식 같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불을 지피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중국 상무부 같은 경우에도 류어 부총리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해서 지금 워싱턴을 방문한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정례 브레 이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지식재산권까지 이 폭넓은 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으로 좀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엔 원달러도 그렇지만은 원엔 재정 환율 같은 경우에도 100엔당 1,054.5원까지 좀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환율에 의한 어떤 시장 같은 경우에도 좀 반응을 즉각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또 중국 환율 조작국 철회에 대한 얘기가 들려지면서 이 어떤 환율에 대한 부분은 좀 낙관적인 희망적으로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D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